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진행했던 게 클래스의 도입이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내서 이 클래스로 히어로 이미지를 로드하고 추가 사이즈 변경하고 좌표 만들어서 찍어주는 것까지, 화면에 그려내는 것까지 진행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띄워놓는 작업까지 진행을 한 건데, 자, 이제 이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이즈 좀만 줄여서 위에 올려놓고 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우리의 캐릭터잖아요. 실제로 게임을 진행할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뭐 상하 좌우 상관없이 어떤 움직임이든지 간에 다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좌우 정도만 할 거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예전에 존재했던 게임으로 이제 갤러그 같은 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해볼 건데, 자, 지금 화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게임 만들기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이 이미지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실제로는 이미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자는 그걸 이동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화면을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게임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 이미지가 화면상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로드에 와서 저장해 놓은 녀석을 화면에 그려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자리에서 그려줘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0,0 했을 때는 여기에 붙어 있었고요. 100,100 하면 여기에 붙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던 녀석이 우리가 이쪽으로 위치를 시켜줬으니까, 위치를 잡아줬으니까 얘가 여기에서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면, 검은색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색깔을 fi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채웠습니다. 스크린은 이제 우리가 화면을 담당할 수 있게끔 변수에 담아 놓은 이 녀석이잖아요. 여기 사이즈를 정해서 이 화면을 담당하게끔 스크린을 넣어 놨는데, 그 스크린 화면을 fill 채울 거야. 뭘로? 이 색깔로 라는 의미로 검은색 배경을 채워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배경 위에다가 이 show 블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이 위치에다가 그려줘. 그러니까 검은색 배경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우리가 원한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화면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플립이라고 하는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 화면에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이게임 이그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 움직이는 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이 지금 얘가 켜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무한 루프가 계속 돌고 있어요. 얘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히어로 쇼의 클립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사라지고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한 루프로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려졌다가 얘는 사라지겠죠. 나타났다가 이제 다음번 코드가 실행되려고 할 때 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일 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지의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X 좌표를 왼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변한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특정 키보드가 입력되는 시점으로 그 입력을 감지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왜냐면은 가만히 놔뒀는데 얘가 그냥 움직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하려면 어떠한 키를 입력했을 때 얘가 움직이게끔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히어로를 움직이게 할
키를 정하고 해당 키를 눌렀을 때를 감지해낸 상황에서는 이미지의 X좌표를 왼쪽 오른쪽으로 그 후에 이동한 이미지를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 화면을 재구성. 우린 지금 이러한 순서로 로직이 수행이 되어야 사용자한테 이 캐릭터 히어로라고 하는 캐릭터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얘도 무한루프 안쪽에 위치를 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키 한 번 눌렀다고 얘가 이동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무한루프 안에서 우리가 키를 누를 때마다, 누름이 인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얘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될 거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키를 누르고 키를 눌렀을 때 그 누른 키에 대해서 감지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본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벤트 타입이 파이게임의 QUIT 이 녀석과 같으면 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밖에 안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왜냐면 어떤 키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건 좀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이거부터 눈으로 한번 볼까요? 자, 파이게임에서 이벤트.get이라고 하는 걸 반복문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알아서 가져와질 건데, 그 녀석을 가지고 이벤트를 각각 반복문이 돌 때마다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도대체 저 이벤트라는 녀석은 뭘 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벤트.type이라고 하는 녀석은 뭘 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항상 이런 거 출력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면서 개발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헷갈릴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명시를 해 줄게요. 이러면 이제 출력의 결과를 봤을 때 누가 이벤트로 출력된 거고 누가 이벤트 타입으로 출력된 건지 우리가 보기가 좀 더 편한 거니까. 자, 지금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콘솔에 뭐가 벌써 많이 찍혔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코드를 실행하면서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실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콘솔에 뭐가 벌써 찍혔죠. 얘는 뭘 감지한 거예요? 이 게임을 실행시키고 나서 뭔가를 감지했기 때문에 출력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감지를 안 했으면 이 파이게임.event.get이 없었을 거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발생하는 모든 입력에 대한 이벤트를 얘가 감지를 하는 건데, 이 녀석이 얘가 존재를 했으니까 이 포문이 돌아서 이 출력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 포문은 한 번도 돌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찍힌다라는 건 뭔가 입력에 대한 감지 혹은 뭐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감지가 뭐라도 됐다는 얘기겠죠? 다시 찍혀요. 계속 프로그램이 시작하기밖에 안 했는데 뭔가 찍힙니다. 그리고 콘솔을 좀 내려가서 보면은 심지어 많아요. 되게 뭐가 많은데 잘 보세요. 제가 밖에 있던 마우스를 게임 화면 안쪽으로 가져오는 행위밖에 안 했는데 밑에 뭐가 또 찍혔죠. 그리고 얘를 빼면 지금은 이제 스크롤을 내려도 콘솔 영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빼고 내려가면 빼는 과정에서 또 이만큼 또 찍힌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진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키보드가 됐던 마우스가 됐던, 전 키보드를 누른 적도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얘는 그 이벤트를 다 감지해낸다. 그리고 그 이벤트 감지해낸 거의 결과를 좀 보시면은, 자, 지금도 제가 이 창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옮기고 다시 했더니 콘솔에 뭐가 또 찍혔죠. 자, 막 엄청나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오디오 디바이스 에디드 쭉 있고요. 윈도우 쇼, 그 다음에 액티브 이벤트 등등 뭐 되게 뭐가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런 거? 마우스 모션. 얘는 직역했을 때 그냥 마우스의 움직임 정도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 버튼 업, 버튼 다운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스크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우스 휠, 이것도 스크롤 같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윈도우 리브라고 하는 게 있고 윈도우 무브라고 하는 게 있고 비디오 익스포스
윈도우 익스포스, 뭐 키다운, 키업, 뭐가 되게 많죠? 이런 거 중에서 우리가 이벤트로 찍히고 있는 녀석은 이런 느낌이고, 이벤트 타입으로 찍히고 있는 녀석들은 다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숫자들.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콘솔의 맨 아래쪽으로 가서 저 이번에 X 표시 이거 꺼볼 거예요. 얘를 꺼볼 겁니다. X에 마우스 올려서 끄면 뭔가 마지막으로 찍혔겠죠. 지금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직전에 찍힌 게 실제로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조건을 참을 만나는 결과가 될 거니까 이걸 보면 256이래요. 이벤트는 QUIT라고 나왔고요. 그 녀석의 이벤트 점 타입이 256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이 코드에서 이 폼은 안쪽에 이벤트 점 타입 얘 256이었죠. 마지막에 나왔던 게 그 256이 얘랑 같은 상황이 돼서 얘가 변했고 거짓을 만나서 탈출을 했고 그러면서 파이 게임을 종료시켰다. 그럼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얘를 찍어봐도 256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얘도 지금 거랑 마찬가지로 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파이게임.kit 해가지고 256이 계속 찍히고 있죠. 이 녀석은 실제로 256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정했겠어요? 우리가 정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파이게임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종료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키를 누르면 그 키에 해당하는 이벤트.타입 타입 코드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 코드를 파이게임 내에서 이렇게 변수로 가지고 있는 이 변수를 가져와서 값을 비교할 거고요. 그 비교한 값에 따라 얘가 일치하면 네가 지금 누른 키가 이게 맞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없애고요. 자, 조건을 좀 추가를 해줄 건데 자, 만약에 이벤트.타입이 하이게임에서 키 다운과 같으면 이걸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왜 제가 키 다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도 하나 눈으로 봐보죠.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자, 이벤트 타입을 놓고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 영역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막 찍히고 있는데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키를 제가 오른쪽 방향 키를 10번을 눌러볼게요. 오른쪽 방향키 10번 눌렀어요. 그 다음에 왼쪽 방향키 10번 눌러볼게요. 그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누른 이 키보드 방금 20번의 키보드의 입력을 얘가 제대로 감지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이벤트 타입이 많이 찍혀 있겠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뭔가 계속 같은 숫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녀석이 우리가 입력한 행위에 대한 그 이벤트.타입이겠구나 라는 걸 연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768 다음에 769가 항상 세트로 와요. 그럼 768, 769, 그 다음 768, 769. 저는 같은 키를 10번을 눌렀어요. 그 두 개의 타입 코드가 찍히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하나는 키 다운이고요. 하나는 키 업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 다운과 키 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르고자 하는 이 키보드가 버튼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만약에 이게 오른쪽 버튼이에요. 얘를 제가 눌러요. 그럼 얘가 이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이 키를 좀 납작해지는 느낌처럼 해가지고 눌러지겠죠?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해서 눌러질 거예요. 그림을 갑자기 이상하게 그렸네요. 그러면 얘가 누른 상태. 여기서 제가 손가락을 떼면 얘는 다시 튀어 올라오죠. 그럼 얘는 키가 다시 올라왔네요. 위로 내려갔고 올라온다. 키 다운과 키 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이벤트.타입을 찍어볼 게 아니라 그냥 이벤트를 찍어보면 돼요. 왜냐면 이벤트라는 거 안에 타입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오른쪽과 왼쪽 똑같이 10번씩 눌렀습니다. 또 콘솔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좀 찍혀있죠.
키 다운 768이구나. 키 업 769구나. 맞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 키에 해당하는 얘가 우리가 오른쪽 방향키를 먼저 눌렀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 방향키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파이 게임 내부에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는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코드를 보고 찾아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이 게임 도큐먼트를 까보는 거죠. 그 안에는 정의가 다 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럼 키 다운이라는 걸 먼저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력하는 건 없애주고요. 자, 이벤트의 타입이 키다운과 같으면 이거는 일단 키다운과 같으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키가 눌렸다면 이란 뜻이죠. 어떤 키가 눌렸는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키 다운, 이벤트 타입이 키 다운이다. 그럼 어떤 키보드의 어떤 자판이든지 간에 눌렸다 라는 상황을 먼저 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하나 또 줄 겁니다. 이벤트 키라고 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벤트 안에 들어있는 키, 얘가 가진 값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 값 중에서는 우리가 누르는 자판들에 대해 각각 다 코드 번호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 이게가 pygame.kwrite라고 할 거예요. kwrite 어떤 의미일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k는 키의 약자로서 사용이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라이트가 나왔던 얘기는 오른쪽 방향키를 얘기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연상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름이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파이게임 도큐먼트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파이게임 안에 쓸 수 있는 변수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K라이트 얘는 오른쪽 방향키예요. 레프트는 뭐겠어요? 왼쪽 방향키겠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조작하는 컨트롤 키를 왼쪽 방향키와 오른쪽 방향키를 쓰지 않고 뭐 숫자 패드에서 뭐 4나 6을 쓰고 싶었다. 그럼 이 녀석들을 도큐먼트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아서 검증하는 과정 똑같이 이렇게 넣으면 돼요.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떤 키를 사용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게임을 들어가서 설정 같은 데 가면 조작하는 키를 바꿀 수 있는 게임들도 있죠.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이제 코드로 구현이 가능하겠네요. 조건을 보면서 이 설정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키보드의 키를 이 조건을 쓸 거야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해서 일단 키 다운, 키가 눌린 상태로 들어왔을 때 조건을 하나 더 본 다음에 지금 눌려있는 키가 왼쪽 방향키가 맞으면 이란 조건을 뚫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실제로 왼쪽 키보드를 누른 상태죠. 그럼 이 상태 때는 저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화면에 떠있는 이미지의 X좌표를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플러스 시켜야 돼요? 자, 지금 게임에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떠있는데 왼쪽 방향키를 눌렀대요. 지금 먼저. 그럼 화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미지가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X좌표는 여기 있던 X좌표가 마이너스 돼야 돼요? 플러스 돼야 돼요? 이건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니까 X는 여기서 해야 되는 일 뭐라고요? X좌표를 마이너스 시킨다. 지금 우리 X좌표 히어로.x가 알고 있죠. 이 히어로.x는 위에서 이 객체로 만들어진 얘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의 위치를 히어로.x가 알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이렇게 떠있는 이 이미지의 이미지의 기준점인 왼쪽 상단 이 점에서 X좌표 부분을 누가 알고 있다? 히어로.x가 알고 있다. 그럼 얘가 알고 있는 이 x 값에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을 줬다면 이미지가 10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10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히어로.x한테 다시 값을 넣어줘야만 이 값을 가지고서 화면을 또 그려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려낸 결과를 또 업데이트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증감식에서 이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라이트까지만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하나 더 작성을 해주고요. 파이게임에서 k right 그 다음에 이번엔 x의 좌표를 플러스 시키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코드를 실행한 후에 우리가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광클을 해요. 어때요?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빠르게 한 10번을 눌러볼게요. 이 이미지가 움직이는 얘를 잘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집중해 주시고 제가 빠르게 10번 오른쪽으로 누를 겁니다. 저 10번 눌렀는데 얘 몇 번 움직였어요? 한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안 움직였죠. 왜? 우리 FPS가 현재 2니까 초당 2번밖에 안 해줄 거니까. 이 반복문이 도는 과정에서 플러스 10씩 들어가는 작업은 계속 우리 그 순간 찰나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 누를 때마다 계속 10씩 이동을 시켰는데 화면을 업데이트해서 그려주는 그 화면을 보여주는 상황이 초당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10번을 1초에 눌러봤자 어차피 얘는 2번 움직여서 순간이동된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럼 얘를 이제 프레임을 60으로 증가시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 빠르게 10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가보죠. 제가 아무리 빠르게 눌러봤자 초당 60번 못 눌러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 안에서는 제가 누르는 행위를 씹히는 경우가 아예 없겠죠. 60프레임 정도만 돼도 일반적인 미니게임들이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빠른 클릭과 아무리 빠른 입력을 해도 초당 60번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돼도 끊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죠. 아까 순간이동을 띡띡 했었는데 이런 느낌.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오른쪽 방향키를 꾹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뗍니다. 다시 한번 꾹 눌러볼게요. 떼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꾹 눌렀지만 얘는 우리가 정해놨던 플러스 10만큼 밖에 못 움직인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꾹 눌렀을 때는 꾹 누르는 대로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 왼쪽 방향키도 마찬가지 꾹 누르면 꾹 누르는 대로 이동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것도 지금 처리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10이라는 값도 일단 이거는 그냥 두고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키다운과 키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이 코드에서는 키다운만 감지를 하죠. 눌렀을 때는 얘가 움직여요. 근데 올라갔을 때에는 키가 업됐을 때는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죠. 왜? 그거에 대한 감지를 우리가 하라고 코드를 입력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키가 업됐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키가 눌릴 때는 이동을 하고 키가 업되면 멈춰야죠. 그럼 지금 얼추 키가 업됐을 때 멈추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아무 동작도 못 할 거니까 멈춘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죠? 근데 이거 업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녀석을 부드럽게 꾹 눌렀을 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처리를 하려면 키가 업됐을 때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상황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려볼 테니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 그 키보드를 꾹 눌렀을 때 얘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유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공유드린 코드를 가지고 가셔서 화면에 적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드려볼 거예요.